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면 반드시 스마일하게 에스파 컴백 기념 광야 세계관 분석 스마일입니다. 드디어 에스파가 컴백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이 컴백을 정말 기다려 왔었는데 에스파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우리 에스파의 광야 세계관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에스파 세계관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기에 앞서서 이번 시간에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 에스파 세계관의 용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광야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봤죠? 광야. 정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 광야가 무엇인가를 물으면 약간 대답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SM 세계관에서는 정말 많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에스파가 광야 세계관을 얘기를 하면서 광야가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가 정의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모습이 광야야. 딱 봐도 규칙도 없고 형태도 없고 그렇게 보이죠? 단순한 가상 공간이 아닌 무한한 데이터 공간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데이터 공간이다. 이게 그냥 우주처럼 그냥 무한한 공간이 끝이 아니고 이 공간을 이루고 있는 건 뭐다? 바로 데이터 공간이다. 이 광야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아이가 살고 있는 플랫을 넘어서 이거는 뒤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고 규칙도 없고 형태도 없는 그런 무한한 공간을 우리는 광야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방금 나왔던 이 I는 무엇인가? AE라고 읽지 않습니다. I야. 이 I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올리는 모든 데이터들에 의해 생성된 인격을 지닌 또 다른 존재가 I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다른 차원의 나라는 거지. 하지만 알아둬야 될 게 다른 차원의 나라고 해서 나랑 똑같은 건 아니야. 왜냐?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다 했지? 내가 올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게 이 I이기 때문에 좋은 점들만 빼다 박은 게 이 다른 차원의 나, 즉 I다. 그래서 나랑 다르면서 비슷한 그런 존재다. 얘들아 그거 알아? 에스파는 4인조 걸그룹이 아니라 8인조 걸그룹이야. SM이 처음에 에스파를 데뷔시킬 때도 우리는 4인조 걸그룹이 아니라 8인조 걸그룹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했었고 현실 세계에 계신 에스파 4분과 I 에스파들로 만들어진 4명 해서 총 8인조 걸그룹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돼. 그리고 이 아이들은 어디서 살아가냐? 에스파는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고 이 아이들은 플랫에서 살아가. 이 플랫은 뒤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이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이 우리는 플랫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거는 우리 게임을 하거나 이 세계관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게 있어. 이 멤버들의 고유한 능력 그리고 특성이 항상 나오게 되는데 우리 에스파 세계관에서도 멤버들의 특성이 각자 있다. 첫 번째, 카리나님입니다. 얘들아 그 노래 들어봤지? 듣다 보면 정말 중독이 되는데 카리나님의 능력은 로켓 펀처. 딱 이것만 읽어도 무슨 능력인 줄 알겠지? 최전방에서 이 로켓 주먹으로 싸우는 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게 카리나님이다. 그 다음은 윈터님. 윈터님은 아머멘털.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다양한 무기를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다. 약간 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포인터가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배우지 않은 어떤 무기를 들고 윈터님은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 지젤님. 지젤님은 제노글러시. 자,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배우지 않은 언어를 쓸 수 있고 빛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능력이야. 마지막으로 닝닝님. 닝닝님은 ED 해커. 해커 단체 ED에서 활동하는 해커다. 다른 세 분에 비해서 닝닝님이 가장 현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한데 또 이 능력만큼 후방에서 지원하고 중요한 역할이 없겠지. 자, 이렇게 멤버들의 고유한 능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된 이 이름 바로 나이비스. 보통 사람들은 나비스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나이비스라고 읽어. 그렇다면 이 나이비스는 뭘까요? 누굴까요? I와
에스파를 든든하게 서포트해주는 바로 조력자야. 광야로 갈 수 없는 에스파를 위해 포스를 열어 에스파와 아이의 싱크가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이야. 자, 여기서 포스란 뭐냐? 포스 딱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지? 바로 플랫에서 사는 아이와 현실 세계에서 사는 에스파를 연결해주는 통로야. 근데 이 포스의 특징, 아이는 현실 세계로 포스를 통해 올 수 있지만 에스파는 일반적으로는 포스를 통해서 플랫 세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 다음으로 싱크란 무엇인가? 아이와 에스파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싱크라고 얘기를 해. 자, 이 싱크는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수록 점점 레벨이 높아지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는데, 자, 싱크 레벨이 쪼렙일 때 문자를 나눌 수 있다. 그 다음 싱크 레벨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음성으로 대화가 가능해. 그리고 싱크 레벨이 계속해서 높아지다 보면 결국에는 리콜을 할 수 있게 된다. 리콜이 뭐냐? 싱크 레벨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아이가 인간을 리콜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알아볼 건 인간과 아이가 연결이 끊어진 상태를 우리는 싱크 아웃, 인간과 아이의 의식이 동기화돼서 서로의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싱크 다이브라고 한다. 아까 에스파가 포스를 통해서 플랫 세계로 넘어갈 수 없다라고 했잖아. 하지만 이 싱크 다이브 상태, 서로의 의식이 동기화돼서 서로의 감각과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상태에서는 에스파도 포스를 통해서 플랫 세계, 광야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는 이 세계관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들과 개념들을 정리해봤어. 그러면 이 세계관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 선생님이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어느 날 아이와 에스파 그리고 아이와 다른 인간들의 연결이 끊어지는 싱크아웃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돼. 에스파와 아이, 이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면서 싱크를 방해하고 있는 이 무언가, 즉 블랙 맘바를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로 떠나게 된다. 여기까지가 에스파 세계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다음 시간에 이 세계관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스파 세계관의 기본적인 용어 정리와 그리고 개념을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곡별로 어떻게 에스파의 세계관이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이 곡들 안에는 이 세계관의 내용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재밌고 자세하게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마일이었습니다.